기억에 남는 두 번째 과목은 저는 심리통계학 2위죠, 2위. 이었어요. 네, 2위. 심리통계학도 실험 심리학이랑 비슷해요.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고요. 다른 분야들을 서포트해주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렇죠? 네, 분야인데 전필이 2개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지금 전필 2개를 다 말씀하셨어요. 심리통계학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진짜 싫었거든요. 심리통계학은 모두가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걸까요? 무서워하는 걸까요? 둘 다 너무 의외인 거예요. 심리통계학을 중요한 맞아요. 분야예요. 중요하긴 하죠. 결국에는 통계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써먹을 수 있냐? 써먹을 수 있냐 못 써먹냐가 갈리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약물 치료만 하고 다른 한 집단에는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를 병행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 집단은 우울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점이었다고 쳐봐요. 심리 치료를까지 병행한 환자 집단은 우울 지수가 9점이었다고 가정해봐요. 10점보다는 9점이 낮으니까 심리 치료까지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숫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누가 1점을 받아서 9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 그랬을 거니까요. 수도 있고 이게 전문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심리통계학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가지는 이렇습니다. 과목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서 2위에 꼽은 것도 있고요. 그래요? F학점을 맞은 과목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재수강에서 A까지 끌어올리기는 아, 했지만 멋있어.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F학점 맞은 과목이라서 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재수강한 과목이 기억에 남긴 해요. 근데 그걸 2위로 든다는 건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보살이야, 보살. 한별 씨는 2위에 어떤 과목을 랭크하실 건가요? 저는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 네. 저는 이 과목은 사실 비전공자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영업을 많이 하고 다니기도 하고 네. 얻어온 게 제일 많았어요. 지식적으로. 특히 편견, 차별,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을 가진 단원이 있었는데 네. 그 단원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심리학이 실제로 편견을 깨는데 아니면 뭐 고정관념을 없애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사회에 존재한다는 걸 밝혀낼 수도 있는 학문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애정이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외울 게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외울 건 많죠. 많죠. 용어가 뜬금없이 붙여진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생각하면 잘 외워져요. 그럼 사회심리학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 다루는 심리학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어요. 네. 근데 성격심리학은 그 사람 성격 때문이다 음. 라고 설명을 하는 학문이고 사회심리학은 그 사람이 놓인 상황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학문이라서 좀 이제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식견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리학 안에서는 그나마 거시적인 학문이지 않을까. 생각보다 우리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그래? 라고 하기 전에 네.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어보는. 나도 어떻게 왜냐면 나도 저럴 수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보장이 맞아요. 없으니까. 없어요. 네.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과목 1위는 제 꿈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네.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처음에 심리학 전공하지 않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 이름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이상심리학이 뭔가 이상적인 완전한 완벽한 심리를 아이디얼 다루는 사이콜로지. 아이디얼 사이콜로지 이건 줄 알았대요. 근데 사실 이상심리학에서 이상은 영어로 abnormal이고요. 어떻게 보면 비정상 심리학인 거죠. 정상과 반대되는. 저도 그 수업 들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수업도 지식적으로 얻어갈 건 굉장히 많았지만 너무 많아서 탈이었던. 맞아요. 또 비전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뭔가 우울하고 그러면 그냥 우울증으로 진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우울증의 증상은 9가지나 되거든요. 그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그 5가지 안에는 꼭 이 증상, 이 증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상이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하루 이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한 정신장애만 하더라도 외워야 될 증상 그리고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원인을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원인을 생각을 하고 그게 막 생물학적 관점이라든지 정신분석학적 맞아요. 관점, 인지행동적 관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 관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 제시하는 다르고. 치료 방법도 네. 다 다르고 맞아요. 그 책을 한 권이 있는데 네. 그걸 통째로 외웠어야 책이 되잖아요. 엄청 두꺼웠는데 그거를 다 현대 외운 이상식. 사람이 승자가 되는 과목이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암경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봐봐요. 이제 네. 성적에 연연을 안 하니까 F 받은 성적에 걸 막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네. 이상심리학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과목 1위로 뽑은 건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아서인데요. 이상심리학에서 가르쳐준 정신장애들이나 정신장애 진단 기준 같은 것들은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상심리학을 들을 때 느꼈던 문제의식과 고민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데 어떤 행동이 정상적인 건지 이상한 건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상과 이상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걸까? 애초에 왜 구분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한별 씨 기억에 남는 1위 과목은 1위 뭔가요? 저의 1위는 지각심리학입니다. 그 수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팀플 때문이었어요. 팀플이 다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 수업만 안 힘들었어요. 아, 팀원들이랑 그래서 잘 맞았나 보네요. 팀원들이 아니고 팀원이었거든요. 사실 한 명? 두 명이서 한 거예요? 딱 둘이 아. 짝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리라이딩이 불가능한. 내가 안 하면 이 사람 한 명만 남으니까. 근데 그 수업의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 거의 막 7, 8개를 그냥 거의 매주 실험을 하게 했어요. 매주 실험을 한다고요? 네. 대신 그 엄밀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 많이 모집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든 해봐라. 한번 해보는 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선배랑 했어요. 친한 선배랑 했는데 그 선배랑 케미도 되게 잘 맞았고 그 선배의 강점과 제 강점이 확실히 달랐어요. 지각 심리학이 어떤 걸 가르치는 과목인지 네, 그 지각도 그 지각이 아니고요. 늦었다 할 때 지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percep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그걸 지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지각이 제일 많이 연구가 돼요. 눈으로 보는 거. 그쵸. 진짜 대표적으로 말하면 어느 색 접시에 먹어야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 아, 그런 거. 라거나 네,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들었고 더 좋은 수업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재밌는 수업을 다 말해라 하면 네. 10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심리학 과목을 들으면서 심리학은 이런 게 참 좋았다 하는 점 있었나요? 저는 하나 꼽자면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죠? 일상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객관화 같은 게 아닐까요? 사실은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내가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네? 뭔가 메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길러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은 어떤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맞아. 과학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나조차도. 네, 나 스스로조차도. 스스로조차도. 네. 근데 한편으로는 바로 그 지점이 심리학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맞아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인생 과목 3가지. 인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가? 어쨌든 학부 때 들어본 과목 중에 가장 좋았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다시 한번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걸 상기시켜드리며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도 더 배우고 더 궁금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